네, 그 인덱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인덱스는 그 판다스의 시리즈 클래스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그 가장 판다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 타입이고요. 시리즈의 인덱스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우리가 배열의 인덱스와는 조금 다른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그 위치를 찾아갈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과 같은 음수 인덱스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원소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 원소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 있으면 뭐 값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번째 위치에서부터 몇 번째 위치까지 자르겠다. 뭐 이런 것들도 인덱스를 통해서 가능해요. 배열의 인덱스는 절대로 그 중복되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정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일씩 증가하기 때문에 네, 절대로 중복되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중복되는 인덱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정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도 인덱스가 될 수가 있고, 날짜나 시간 타입도 인덱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객체 타입들이 인덱스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인덱스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인덱스의 역할은 해당 인덱스 위치에 있는 원소들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같지만 정수뿐만이 아니라 문자열이나 다른 객체 타입들도 그 인덱스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좀 다른 점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다중 인덱스. 그러니까 레벨이 두 단계 이상인 다중 인덱스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어, 그뭐 단일 계층 인덱스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자동으로 레인지 인덱스로 매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스컷, 타이거, 킹 이렇게 문자열로도 인덱스가 매겨질 수가 있었죠. 계층적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중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시리즈는 1차원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밸류가 1차원, 축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값들은 분명 그 1차원적으로, 잠시만요. 마우스가, 드래그가 잘 안 돼요. 값들은 분명히 1차원 타입인데, 그 값을 찾기 위한 인덱스가 다중 레벨로 두 단계 이상의 인덱스로 이루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보시면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세 개의 데이터에 1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인덱스로 아이템들을 찾게 되면 세 개의 아이템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인덱스를 튜플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는 튜플로 사용하게 되면 원소, 아이템 하나를 찾을 수가 있고요. 2,1이라고 하는 튜플을 사용하게 되면 18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다중 인덱스, 계층적인 인덱스예요. 그래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 데이터 프레임, 오늘 다루게 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은 values라고 하는 속성, index라고 하는 속성을 갖습니다. values는 항상 numpy의 ND 어레이, 배열이에요, 배열.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values는 1차원 배열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values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뭐 단일 인덱스가 될 수도 있고요. 다중 인덱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다중 인덱스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멀티 인덱스라고 되어 있어요. 멀티 인덱스. 인덱스 하나가 숫자 두 개의 튜플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숫자 두 개로 이루어진 튜플이 6개가 있죠. 원소가 6개가 있으니까 인덱스도 6개가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는 n levels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n levels가 당연히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어, 그 다중 인덱스인데 두 단계로 이루어진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으면 n levels는 2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레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시리즈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공부할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인데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멀티 인덱스에서 그 i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와 j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수압 레벨이에요. 수압 레벨. 기본값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i 값은 마이너스 2가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j 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끝에서 두 번째 인덱스와 그 다음에 마지막 인덱스를 서로 스와핑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서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끝에서 첫 번째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요게 끝에서 첫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게 끝에서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서로 위치를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수학 레벨의 기본 동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123이 앞쪽으로 왔죠. 그리고 111, 222가 뒤쪽으로 왔죠. 이게 수학 레벨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제는 가상으로 만들어 본 데이터인데, 세 단계까지, 인덱스가 세 단계까지 가는 그런 그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데이터는 이렇게 1차원 배열로 저장이 되어서 있고요. 인덱스가 여기가 레벨 0, 레벨 1, 여기가 레벨 2예요. 그러니까 그 인덱스의 위치도 0, 1, 2, 3, 4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0번째 레벨 위치의 인덱스, 여기가 1번째 위치의 인덱스, 여기가 2번째 위치의 인덱스. 뒤에서부터 거꾸로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수학 레벨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요 두 개. 끝에서 두 번째와 끝에서 첫 번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수학 레벨을 사용하신 것들을 보시면 얘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얘는 1번과 2번을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1번이 두 번째에 있는 인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0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수업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자, 여기도요, 저희가 가상의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seed.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뿐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pandas.data frame. 데이터는 딕셔너리로 줄 거예요. 아,
굳이 딕셔너리로 주지 말고요. 우리가 인덱스를 직접 줄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배열로 만들게요. 2차원 배열로 만들겠습니다. A range 100보다 작은 숫자들, 100보다 작은 정수들, 100보다 작은 정수들로 난 잠깐만요. 이러면 난수가 아니죠. 이러면 0부터 100까지 숫자들이 돼버리죠. A range 말고요. 죄송해요. 데이터는 numpy.random.randint. randint가 그 얼마 이상, 얼마 이하의, 얼마 미만의 그 정수 난수들을 만들어주죠.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은 정수 난수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모양, 행과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을 6개로 할게요. 컬럼은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행의 개수를 6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를 3개. 그럼 18개의 숫자들이 들어가겠죠? 이 18개의 숫자들은 난수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컬럼 이름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컬럼 이름들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이름들은 컬럼즈라고 하시면 돼요. 컬럼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뭐 토탈 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컬럼은 팁, 세 번째 컬럼은 사이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데이터예요. 우리가 그 팁스에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쉼표 있어야 돼요. 아규먼트와 아규먼트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에다가 인덱스를 줄 거예요. 그 행에다가 인덱스를 줄 때 인덱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인덱스를 리스트로 만들 건데요. 이 리스트를 1차원 리스트, 그리고 또 하나 1차원 리스트. 이렇게 1차원 리스트 두 개를 갖는, 1차원 리스트 두 개를 갖는 2차원 리스트로 인덱스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다중 인덱스가 될 거예요. 다중 인덱스. 첫 번째는 뭐라고 쓸 거냐면, 금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또 금요일. 이렇게 쓸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점심, 저녁, 금요일 2개만 할게요. 금요일 2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을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일요일을 역시 마찬가지로 2개. 이렇게. 그럼 6개가 되죠. 우리 행이 6개가 있었잖아요. 그 행에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인덱스를 매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에는요, 런치, 그 다음에 디너. 이거를 3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어떤 모양이 될지 예상이 되세요? 금요일 런치, 금요일 디너. 그 다음에 토요일 런치, 토요일 디너. 그 다음에 일요일 런치, 일요일 디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시죠? 여기는 숫자들은 그냥 난수로 만든 거니까 너무 그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음, 그러니까 금요일 점심시간에 영수증 금액이 요만큼 남았고, 팁은 이만큼 남았고, 사이즈는 이거였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에는 각각 변수들의 값이 이렇게 됐다.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요. 이 부분이 밸류죠. 이 부분이 밸류스입니다. 밸류스가 행과 그리고 열을 가지고 있는 행들과
열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이고요. 컬럼스는 1차원 배열이에요. 컬럼스는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들과 열들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죠. 행의 인덱스가 2차원 배열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런 거를 다중 인덱스, 멀티레벨 인덱스 혹은 계층적 인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밸류스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점 밸류스. 요렇게가 1차원 배열로 들어가죠. 그렇죠? 요렇게가 1차원 배열. 그러니까 행마다 1차원 배열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 행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행 1차원 배열로 만들어지고 세 번째 행 1차원 배열 만들어지고 그런 1차원 배열들이 몇 개? 6개를 가지고 있죠. 6개. 그래서 행 방향 엑시스가 0번, 그 다음에 컬럼 방향 엑시스가 1번. 그래서 인덱스를 매길 때 0, 1, 2, 3, 4, 5 이렇게 매기고 컬럼 방향으로 0, 1, 2 이렇게 인덱스 매기죠. 그렇죠? 이게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인덱스예요. 그래서 얘는 numpy and array가 된다. 값들로만 이루어진 배열이다라는 뜻입니다. 배열. 자, 그러면 인덱스 볼게요.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 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자, 요거 출력해 보시면은요. 인덱스는 튜플들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죠? 금요일 점심이라고 하는 튜플.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튜플. 토요일 점심이라고 하는 튜플. 토요일 저녁이라고 하는 튜플. 이렇게 튜플 6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이것도 배열이에요. 이것도 배열입니다. 이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도요. 배열을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열들은 또 원소를 뭘로 가지고 있냐면 그 튜플들의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 타입인데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 타입은 그 튜플들의 튜플들의 배열이다. 그래서 2차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차원적인 모양을. 이해되셨죠? 어제 그 단일 계층 인덱스, 시리즈에서의 인덱스 말씀드릴 때처럼, 시리즈에서 인덱스 말씀드릴 때처럼,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서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걸 하기 전에 nlevels라고 하는 속성이 있죠. nlevel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죠. 프로퍼티. 자, 이 값을 먼저 출력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2라고 나오죠. 이 레벨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하나의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이 튜플의 원소의 개수예요. 튜플이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레벨은 당연히 두 개인 거고요. 2인 거고요. 튜플이 원소를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레벨은 3인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음. 그 다음에 어제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사용할 때 로케이션 이렇게 사용하죠. 로케이션 사용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자, 여기는 숫자들 보겠습니다. 여기 51, 71, 92, 60. 자, 이 숫자들은 여기 51, 71, 92, 60. 그러니까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몇 개의 행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행이 선택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두 개의 행이 선택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첫 번째 레벨.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도 뭘 할 수가 있다? 인덱싱을 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레벨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데이터 프레임.location 로케이션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을 찾아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음. 이거는 뭐냐면 금요일 점심 찾았으면 좋겠고 토요일 점심 찾았으면 좋겠고 일요일 점심 찾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점심이라고 하는 인덱스 가지고 있는 거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나요. 그죠? 음. 요거는 에러가 나니까 요건 지울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에러가 나는 거니까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두 번째 이상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런치라고 하는 인덱스만 가지고서 어, 금요일 런치에 있는 데이터들, 토요일 런치에 있는 데이터들, 일요일 런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고 싶으면 그러면 런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레벨로 런치나 디너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레벨로 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때 사용하는 게 수학 레벨. 수학 레벨. 이해되셨죠? 그건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요.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튜플을 멀티 레벨 인덱스이기 때문에 다중 인덱스이기 때문에 튜플을 가지고서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튜플을 주는 거죠. 튜플을 주고서 금요일, 그 다음에 점심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표시가 되는 형식을 보시면은요, 시리즈로 뽑아져요. 이렇게 하면 행 하나가 선택이 되죠. 행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그죠? 음. 여기에서 금요일 런치 그러면 이렇게 행이 하나만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행 하나는 1차원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1차원 배열이잖아요. 맞아요.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 판다스에서는 얘를 시리즈로 취급합니다. 시리즈로 취급하니까 얘가 토탈 비리 인덱스, TB 인덱스, 사이즈가 인덱스, 그리고 얘가 밸류스. 그래서 출력 형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행 쪽에서도요. 죄송합니다. 행이 아니라 컬럼. 컬럼에서도 컬럼 이름도 다중 인덱스가 될 수가 있어요. 컬럼의 이름도 다중 인덱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아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중 인덱스 튜플을 사용한 인덱싱 기능인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금요일 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선택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로케이션. 사실 여기서 LOC는 생략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선택해 주세요. 자, 이거 리스트 준 거죠. 얘 이거 인덱스 사용한 거예요. 다중 인덱스 쓰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중 인덱스의 인덱스 하나, 다중 인덱스 중에 인덱스 하나를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레벨에 있는 set이라고 하는 인덱스와 첫 번째 레벨에 있는 sun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뽑아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점심, 죄송합니다. 토요일 점심 저녁, 일요일 점심 저녁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거는 다중 인덱스의 튜플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얘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들을 사용한 팬시 인덱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행을 같이 뽑아내는 거죠. 여러 개의 행들을 같이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랑 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팬시 인덱싱에서도 튜플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점심들만 뽑아보자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금요일 점심, 토요일 점심, 일요일 점심.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로테이션. 일단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이 안에 리스트를 주는데 이 안에 리스트를 주는데 튜플, 튜플, 튜플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중 인덱스 튜플들을 사용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다중 인덱스 튜플들을 사용한 팬시 인덱스인 겁니다. 여기다가 각각의 튜플에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와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하나씩 하나씩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요일에 그다음에 점심을 뽑고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좀 누를까? 밑으로 좀 누르겠습니다. 그다음 토요일에 마찬가지로 점심을 뽑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점심을 뽑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레벨에 있는 런치와 디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런치만 뽑겠다. 팬시 인덱싱을 이용하게 되면 튜플을 넘겨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아마 이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레벨을 수업하면 된다 그랬죠. 수업하면 된다고.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은 원래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행 인덱스가 금, 토, 일 첫 번째 레벨에서는 두 번째 레벨에서는 런치, 디너, 런치, 디너, 런치, 디너. 자, 얘를 스왑 레벨을 합니다. 스왑 레벨을 하게 되면 기본 동작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 동작은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인덱스와 끝에 제일 마지막 인덱스를 서로 스왑하는 게 스왑 레벨의 역할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끝에 있었던 런치 디너가 첫 번째 레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끝에서 두 번째 있었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마지막 인덱스로 왔죠. 자, 이 상태에서 로케이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런치를 찾아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금요일 점심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있는 숫자 한번 볼까요? 금요일 점심 맞죠? 이 숫자들은 금요일 점심이죠.
이 숫자들은 토요일 점심에 있는 숫자들이죠. 그 다음 이 숫자들은 일요일 점심에 있는 숫자들이죠.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레벨이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우리가 그 첫 번째 레벨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금요일만 뽑아주세요.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점심만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점심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첫 번째 레벨이 아니라 두 번째 레벨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라면 두 번째 레벨에 있는 거를 첫 번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걔를 첫 번째 레벨 인덱스로 사용해서 로케이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 레벨을 어떤 곳에서 응용하실지 아시겠죠? 되셨을까요? 어, 데이터 프레임에서 단일 인덱스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단일 인덱스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것 같아서 다중 인덱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네, 잘 되십니까?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다뤄볼 거냐면 그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들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안 돼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에 있는 거를 반대로 컬럼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위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은요. 실제 데이터는 행 6개, 컬럼 3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근데 얘네들도 컬럼에 있어도 상관은 없는 값들 아닌가요? 그죠? 우리 실제로 그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 보면 점심시간이냐 저녁시간이냐라고 하는 게 컬럼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이거 얼마든지 인덱스가 아니라 컬럼에 있어도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금요일이라고 하는 값들, 토요일이라고 하는 값들, 일요일이라고 하는 값들도요, 컬럼에 있어도 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인덱스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여기까지를 전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볼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컬럼이 다섯 개이고, 행은 6개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컬럼은 3개고 행은 6개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거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들을 먼저 메서드 이름 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set index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메서드 이름을 보시면요. set은 설정하다죠. 인덱스로 설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인덱스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뜻의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을 인덱스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인덱스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덱스를 컬럼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인덱스를 컬럼으로 가져가는 거는 판다스 역시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 이름이 리셋이에요. 리셋 인덱스. 얘는 그 데이터 프레임 행에 있는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컬럼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set, 설정하다. 인덱스로 설정하다. reset, reset은 재설정하다. 원래대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재설정하자. 인덱스를 재설정한다는 얘기는 인덱스를 컬럼으로 만들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리셋 인덱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차로. 리셋, 리셋 인덱스. 왜 리셋 인덱스를 먼저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인덱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인덱스가 있는 상태니까 얘네들을 컬럼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컬럼으로 가져가면. 자, df.reset inde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실행해 볼까? 리셋 인덱스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컬럼이 몇 개로 바뀌었어요? 컬럼이 5개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인덱스가 하나도 없어졌죠. 인덱스가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시 부여를 하죠. 레인지 인덱스를 부여를 합니다. 0, 1, 2, 3, 4라고 하는 레인지 인덱스를 부여를 하고요. 레벨 0에 있었던 인덱스들, 그 다음에 레벨 1에 있었던 인덱스들을 얼로 컬럼으로 가져갔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리셋 인덱스를 했다고 해서요. 리셋 인덱스를 했다고 해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리셋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준 거예요. 원본은 유지가 됩니다. 어,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 이 판다스의 대부분의 그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메서드들은 거의 대부분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 조작된 내용, 변경된 내용들을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하도록 구현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처음 만들어내는 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 프레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 뭐 웹상에서 크롤링해서 데이터들을 가져가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거나 CSV 파일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거나 그렇겠죠? CSV 파일에 우리 어저께 막 100만 개, 행위 100만 개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파일 읽고 분석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걔네들은 컴퓨터 메모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 행을 바꾼다거나 컬럼을 바꾼다거나 인덱스를 바꾼다거나 이런 조작들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조작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 모양이 바뀌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CSV 파일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시간 오래 걸리겠죠. 어. 그러니까 메모리를 사용하는 쪽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파일 입력이나 파일 출력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본은 유지한 상태로 그 다음에 메모리를 좀 더 써가지고 요즘은 메모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용량이 되게 크게 나오니까 메모리를 좀 더 쓰는 방향으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하는 그게 설계 철학이에요. 판다스의 설계 철학이. 그래서 대부분의 그 메서드나 함수들이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셋 인덱스는 여기 있었던 레벨 제로,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죠. 첫 번째 인덱스를 레벨 제로라고 컬럼 이름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레벨 1번이죠. 레벨 1번에 있었던 그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들어주면서 역시나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붙입니다.
근데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놔두는 거는 레벨 0, 레벨 1, 뭐 이렇게 놔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컬럼 이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리셋 인덱스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어떤 파라미터가 있냐면 nam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names.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 그러면 뭐예요? 컬럼 이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그러면 행에 붙어 있는 인덱스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names 그러면 그 컬럼에 있는 이름들을 컬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names는 파라미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개의 값들을 주는 거고요. 여러 개의 값들을 주는 경우에 리스트나 튜플 같은 걸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덱스가 전부 다 리셋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그 컬럼 이름 무엇으로 할 건지,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컬럼 이름 무엇으로 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에요. 금토일은 요일이니까 데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런치 디너는 시간이니까 타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죠. 데이, 타임, 토탈빌, 팁, 사이즈 이렇게 만들어지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모든 인덱스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린다? 컬럼으로 만들어 버린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군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까요? 리셋 인덱스의 기본 동작은, 리셋 인덱스의 기본 동작은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덱스를 전부 다 컬럼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근데 모든 레벨에 있는 인덱스들이 아니라 어떤 특정 레벨에 있는 인덱스만, 예를 들어서 금, 토, 일이라고 하는 자료만이거나 아니면 런치 디너라고 하는 인덱스만 컬럼으로, 특정 레벨에 있는 인덱스만 컬럼으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네. 아규먼트 찾으시면 될 거예요. 아규먼트 찾으시면. 여기까지는 그 모든 레벨에 있는 인덱스를 전부 다 바꾼 건데, 어, 특정 레벨의 인덱스만 컬럼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메서드 이름은 reset index. 아규먼트 찾아보시면 되는데, 아규먼트 이름들이 이렇게 좀 잘 안 나올 때 있죠. 아규먼트 이름들 잘 안 나올 때는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시면 어떤 아규먼트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레벨 제로라고 써볼까요? 자, 그리고 names가 있었죠. 레벨 제로가 요일이었죠. da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인덱스가 그대로 유지가 된나요? 런치 디너라고 하는 인덱스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레벨 제로에 있었던 인덱스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식으로 변했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다시 데이터 프레임 이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게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리셋 인덱스. 자, 가장 마지막 레벨. 여기서는 두 단계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레벨 제로, 여기가 레벨 1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 레벨이면 인덱스가 마이너스 1이겠죠. 네. 그러면 레벨을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names를 타임으로. 어, 잠시만요. 인덱스 아웃오브 range. 어, 잠시만요. 이상하다. df. 이렇게 됐죠? 다음, reset, 인덱스. 그리고 레벨은 0번, 1번. 1번만 갔죠? 마이너스 1번. 가죠. 아까 왜 안 됐지? 내가 뭔가 오타가 있었네. 여기를, 아니, 아, 이 앱 때문에 문제가 나는군요. 앱 때문에. 얘를, 그러면, 얘를 반환해야 되나 보다. 얘가 빠져있을 때 이런 건 아니구나. 이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네요. 얘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까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하는 그런 게 발생을 했었었는데, 어, 첫 번째 앞에서부터 찾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얘가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두 개를 넘겨줘야 돼요.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인덱스 두 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인덱스 두 개를 가지고 있었고,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의 이름이 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의 인덱스의 이름이 타임이다. 여기를 레벨 1이라고 주든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주든 상관없어요. 1이라고 주든 마이너스 1이라고 주든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0, 1 또는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서 그래서 요 개수를 그 레벨의 인덱스 개수랑 맞춰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레벨만 사용하실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두 번째 이상을 사용할 때에는 네임스에 있는 배열들 중에서 요 인덱스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찾아서 컬럼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작 방식이.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그 두 번째 레벨 이상의 그 인덱스들을 컬럼으로 만드실 때에는 여기를 그 인덱스 레벨 숫자만큼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얘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얘 때문에.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리스트 아웃 오브 레인지 이게 범위를 벗어났다는 뜻인데 지금 에러가 난 위치의 코드를 보시면 네임에 인덱스 i번째 있는 거를 찾아서 컬럼 이름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코드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난 거예요. 그럼 네임스를 배열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열, 배열이나 리스트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열이나 리스트로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하나만 줬을 때는 에러가 나요. 인덱스가 두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거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주시면 얘가 타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게 하시려면 아마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요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레벨 레벨 제로의 인덱스만 컬럼으로 만들어주고 이름은 day하고 time 중에서 0번째 있는 걸로 꺼내서 컬럼 이름으로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인덱스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컬럼으로 변환하는 리셋 인덱스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멀티레벨 인덱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여서. 네, 어,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셋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